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0%로 인상한 한국은행이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린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하면서 다음 달 미국과의 금리 역전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5인 미만 영세 사업장 근로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중견, 중소, 영세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이어 또 한 번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자구 계획안에 대한 합의 난항을 겪으면서 법정 관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기한 내에 노사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28일 채권단 실무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처리 방안 마련 및 공식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롯데지주가 6개 비상장 계열사를 흡수 합병하는 안건이 임시주주총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지주사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 출자와 상호 출자 고리가 모두 해소됐고 시장의 긍정적 재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평택청년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하는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자, 앞서서 양 지수에 대한 부분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좀 아쉽게도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시장은 장막판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아쉬운 마무리가 되는데요. 잠시 후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제공된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이죠. 봉추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어윤학 연구원님을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 두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봉추 선생 이강미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역시 조금 불안한 흐름을 보였죠. 사실 초반만 해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수는 반등했는데 종목들 흐름은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이 오후로 갈수록 점점 좋지 않게 변했는데요. 지수는 양 시장이 모두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사실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수만 조금 버틴 흐름이고 종목 흐름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지수와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종목에 대한 흐름도 좀 연관 지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까지도 시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접근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코인에 대해서 최근에 또 변동성이 점차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분 오늘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윤학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시장에 굵직한 이슈들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내용, 다채로운 내용 같이 살펴보면서 조금은 이제 긍정적인 흐름으로 변해가는 이 암호화폐 시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좋은 내용으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에 만나 뵙게 될 코인 돋보기 시간 안에서는 또 알트코인 새롭게 말씀을 해드린다고 하니까요. 기대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종목 클릭 시간으로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 이번 시간을 통해서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더욱더 특별하게 매주 금요일 저녁입니다. 저희 시간 통해서 저희 쪽에 문자 주신
보내주신 시청자분에 한해서 2분을 추첨해서 평택촌놈 아카데미 시청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도 받아보시고 그리고 아카데미 시청권도 꼭 잡아갈 수 있는 기회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문자 상담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자는요. 끝자리 4477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를 보유하셨고요. 매수가는 81,500원에 비중 20%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LG 오늘장의 종가 먼저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85,900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매수가가 워낙 좀 낮은 분이어서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최근 고점이 96,500원에서 현재 구간까지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인데 추세와 LG에 대해서 적정 주가 먼저 확인할까요? 네, LG 같은 경우는 지금 적정 주가 174,100원으로 비교값은 0.49,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도 지금 작년 1년 전 대비해서 계속 우상향하면서 약 2배 가까이 상승한 상황입니다. 추세를 살펴보면 이 종목은 작년 봄에 60일선이 121선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중기 상승 추세에 전환을 했고 꾸준히 지금 중기 추세는 매우 좋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적으로 좀 낙폭이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하락 추세인데 그래도 21선 부근에 지금 종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다시 단기 상승 추세도 전환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의 추세, 단기 추세와 중장기적인 추세도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여전히 중기적으로는 상승 추세에 살아있지만 최근의 가격대 눌림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고점에서 지금의 가격대까지 눌렸지만 매수가가 지금 81,000원 초반대이다 보니까 현재 구간에서도 수익권에 계신 시청자분이신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전문가님? 네. 네, 일단 이 종목은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 조금 아쉬울 거예요. 사실 매수를 하시고 나서 수익이 꽤 났는데 그 매도를 못 하시고 결국은 지금 지수가 꺾이니까 같이 꺾이는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린 건 역시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구간은 우량주의 경우에는 손해는 커질 수 있고 이익은 그에 비해서 작을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굳이 가격 메리트가 없을 때는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사실 본전이 왔을 때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은 가격이라면은 끌고 가면서 손절이라든지 수익 그 기준을 정해드리면 되는데 그러기에는 약간 좀 아쉬워요. 그리고 지금 가격도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흐름이 좋았었죠. 자회사들이 워낙 흐름이 좋습니다. LG이노텍, LG전자, LG화학 이렇게 대표적인 종목들이 전기전자 업종하고 연관된 이런 종목들, 화학하고 연관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고요. 기업 흐름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LG가 좋은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1,500원이면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매수 당시에는 약간 추격 매수 하셨습니다. 크게 조정받지 않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셨죠. 그런데 운 좋게 지수도 가고요. 자회사들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나왔는데 매도를 못하고 나서 지금 지수가 꺾였지 않습니까? 이 서비스업 업종, 특히 지주사들의 흐름에 대해서는 설 특집 방송에서 제가 그 2015년의 흐름과 비슷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2015년의 흐름은 4월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찍고 서서히 지수가 하락했었는데 8월에 급락을 했었죠. 그런데 지금 코스피 지수의 흐름은 4월의 흐름보다는 2015년 당시 8월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아무리 이 업종 자체가 흐름이 지수가 서서히 하락하면 반등이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급락했을 때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조심할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그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면은 길게 끌고 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끌고 갔을 경우에 본전이 오지 않고 계속 상승,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하면 끌고 가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흐름이 아직 완전히 다시 재반등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추가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역시 그 우량주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길게 끌고 가면서 상황을 볼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일단은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권이니까 매도를 했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를 매수를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다시 한번 매수를 고민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매수 접근하셨을 때도 추격 매수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만요. 이후에 지수가 좀 탄력을 받아가면서 수익권에서 여전히 좀 보유하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참 중요할 텐데요. 지수가 좀 하락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구간에서 좀 정리하시고 가격대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정 시 다시 재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두 번째 문자 상담은요. 끝자리 398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한항공을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35,450원에 비중 30%. 이전에 네, 다른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0010님 보내주신 문자 두 번째로 확인합니다. MK전자를요. 매수가 11,500원에 비중 60%꼭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의 MK전자 먼저 종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은요 2.51% 빠지면서 11,6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비중도 좀 많이 실으셨고요. 오늘장이 좀 하락도 연일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크실 것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추세를 좀 확인해 보면은 좀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 위아래의 가격대를 좀 찍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추세해 보시나요? 네. 사실 제가 말씀드려야 될 내용을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적정주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K전자 지금 적정주가 92,000원, 비교가 0.13,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1년 전 적정주가 대비해서도 우상향하면서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반도체 업종의 이제 저평가 탑5를 좀 살펴보니까 MK전자가 가장 저평가돼 있고 TLI, AT세미콘, 우리 ENL, 시그네틱스 이런 순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세 간단히 살펴보면은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중기, 단기 이렇게 박스권이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기와 단기 모두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가격보다는 이제 추세적으로 둘 다 박스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추세적으로는 박스권 흐름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전기 업종 안에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MK전자 오늘 2.51% 빠졌지만 일단은 시청자분이 매수하신 11,500원 매수가 근처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이 좀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볼까요? 네, 이 종목은 일단 짧게 대응하시고요. 조정을 확실히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본전이나 수익 10% 매도 후에 확실한 조정 시에 매수를 다시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가격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매수가가 약간 아쉽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1,500원이니까 거의 지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가 사실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고점에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경우에는 최대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수익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지금 흐름을 보면은 이 종목은 고점을 기록하고 나서 계속해서 고점은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고요.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수렴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흐름이 나오겠죠. 그런데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같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기업 흐름은 불만이 없습니다. 반도체 관련주고요. 그리고 2차전지 관련 테마주기 때문에 테마로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데 안정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만 들어간다고 하면은 중기로 끌고 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매수가는 너무 고점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로 보더라도 최대한 저점에서 박스권에서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 자체가 본전이 왔을 때는 매도를 하고 더 아래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수 상황을 봐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지수가 갑자기 또 크게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매수가 자체가 높다고 그러면은 불안한 감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은 본전 근처에서는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수익도 지금은 박스권을 벗어나서 강하게 상승하기는 어려운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도 10% 정도만 짧게 보시고요. 이
종목은 기업 흐름이나 또 테마에 속한 그런 흐름,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조정만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면 중기로도 대응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는 너무 크게 미련을 갖지 마시고요. 매수가 자체가 높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십시오. 그래서 본전 매도나 수익 10% 매도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MK전자 일단은 앞으로 단기적인 접근 그리고 대응이 가장 유효한 시점입니다. 일단 뭐 재무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안정적인 저점 매수만 잘 되어진다면 이 종목은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을 종목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해드렸습니다. 일단 하락 시에는 본전에 좀 매도를 하시고 수익 쪽으로는 10% 구간 짧게 끊어 가시라.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매수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645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을 매수가 4,030원에 비중 35%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 주셨네요. 자, 오늘장에 우리들 휴브레인 종가 확인합니다. 2.49% 빠지면서 3,7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오늘의 우리들 휴브레인은 지수 대비해서 조금 더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먼저 추세와 적정 주가 좀 비교해서 현재 주가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우리들 휴브레인 종목 적정 주가 1,200원, 비교가 3.10, 약 3배 정도 고평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코스피 유통업종이지만 이제 바이오나 제약 그리고 정치인 테마주 이렇게 약간 좀 테마주 성격으로 움직인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아주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현재는 지금 중기적으로 상승 추세인데 단기적으로도 지금 가격상으로는 단기 지금 상승이지만 언제라도 이제 내일이라도 21선 이탈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적정 주가를 좀 적용하고 확인하실 때 그 종목에 대한 특징 그리고 특성을 잘 비교하셔서 반영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우리들 휴브레인은 테마주 성격을 띠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중기적으로 상승, 단기도 역시나 상승 추세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매수가가 4,030원 초반대 매수를 하셨고 오늘장 빠지면서 손실 구간에 좀 접어들어졌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 종목은 하락하면 손절 10% 하시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수익 10% 후에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단기의 흐름이 좋았죠. 뉴스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매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추격 매수 성격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4,030원이면은 이 정도죠. 그래서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는데요. 사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서 따라잡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셨으면 사실 지금 정도 매수가면은 분할 매수만 들어가면은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손절가를 이렇게 정해드리는 건 그 정도 낙폭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완벽하게 크게 조정을 받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익을 10% 잡은 건 그 정도면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중이 35%입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왔는데도 계속 들고 가다가 더 하락하면은 손실이 커지겠죠. 그리고 비중이 많기 때문에 추가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추가를 하게 되면 절반 추가를 똑같이 추가를 하게 되면 70%가 되겠죠. 그리고 이 종목이 기업이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하면은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업이 아닙니다. 기업 흐름 자체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마로 움직이고 뉴스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아마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등 나가는 종목들은 역시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매수가 자체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단기로 일단 대응을 하고 조정을 조금 더 확실히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흐름이 좋아졌다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단기로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많고요. 매수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길게 끌고 가면은 결국은 손절 가격이나 이렇게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역시 기업 흐름이 불안한 종목들은 길게 끌고 가는 건 맞지 않습니다. 네. 단기 매매를 반복하는 게 맞고요. 끊임없이 움직임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만 반복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종목은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손절 10%, 수익 10% 그 정도만 대응을 하시고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들 휴브레인은 테마주 성격이 강한다라는 부분을 두 분의 전문가님이 다시 한번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끌고 가시기보단 단기적인 대응 전략이 가장 유효해 보입니다.
현재 구간 손절은 마이너스 10% 그리고 목표가도 수익 10% 위아래로 10% 잡아드렸고요. 이후에 확실한 조정 시 다시 한번 재매수 접근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끝자리 9773님 보내신 문자입니다. 파티게임즈를 매수하셨고요. 매수가는 12,000원에 비중 20% 진단 원하셨습니다. 자, 오랜만에 게임주가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파티게임즈 오늘장의 종가는 강보합에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1,250원 종가 마감이 됐네요. 일단은 지금 최고가가 13,000원대였는데 지금이 간신히 10,000원대를 지켜가고 있는 추세인데 추세 어떻게 확인이 될까요? 네, 파티게임즈 종목 적정 주가는 17,000원, 비교가 0.60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를 좀 살펴보면 지금 가격상으로는 중기, 단기 모두 하락 추세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이 사실 게임주이면서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그 거래소 진출 이슈 때문에 또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거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면 네. 이렇게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 나온 날 일단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은 지금 상황은 이제 암호화폐 관련해서 거래 대금이 막 유입이 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들도 이제 상위 몇 개 거래소들한테 좀 쏠림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된 거래소 관련된 단순히 진출만으로 어떤 이제 호재가 계속 나온다, 상승 탄력이 이어진다라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파티게임즈는요, 중기는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고 역시 단기도 하락 추세에 놓여져 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는 이슈를 또 이 종목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부분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된 이슈들이 있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유입이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이 일단 매수가가 상당히 높은 부분입니다. 지금 10% 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리스크 관리 좀 어떻게 할까요? 네,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십시오. 반드시 매도하시고요. 그리고 하락했을 때는 손절 20% 하십시오. 20%까지 내려갔을 때는 저점을 깨고 계속 하락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계속 들고 가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르는 흐름이고요. 역시 추격 매수가 문제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000원이면은 지금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따라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기준 없이 대응을 하셨죠. 사실 손절 10% 정도 해주셨으면은 지금쯤 저점에서 다시 매수를 할 수도 있었거든요. 네. 역시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암호화폐 테마주입니다. 암호화폐 테마주들은 급등락하죠. 이렇게 급등락하는 종목은 최대한 저점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전에도 횡보하는 구간이 있었죠. 이렇게 이때 매수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결국은 고점 매수를 하고 기준 없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대응이 된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반드시 꼭 그렇게 기준을 지켜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강하게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십시오. 그런데 본전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꺾이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그때도 그냥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다시 꺾였을 때는 단기적으로 또 흐름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랬을 때는 언제 다시 반등이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이 종목은 최근에는 또 옐로우 모바일 관련해서 또 같이 그런 그 뉴스가 나오면서 그런 흐름에서도 뉴스로 움직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무작정 기다리기에는 기준 없이 기다리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기업 흐름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니고요. 실적이 아주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호화폐 테마주들이 강하게 예전처럼 이렇게 반등하던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기 흐름이 가끔 나오니까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단기 매매만 반복해야 되는데 지금은 고점 매수를 해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내려가면은 손절을 하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본전에 매도를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본전 매도나 손절 20% 후에 종목을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티게임즈 암호화폐 관련돼서 여러 이슈가 불거져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기에 좀 단기적인 접근 가장 유효한 전략이고요. 일단 본전에 대한 매도, 반등을 최대한 좀 활용을 하시면서 좀 빠져나오시고 이후에 가격대 눌림 시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옐로우 모바일에 대한 소식은 모다 인수를 결정한 가운데 파티게임즈와도 이 협업 추진도 구체화하고 있다라는 이슈 추가적으로 설명을 도와드리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주 상담도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자리 1522님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파라다이스를 매수가 22,000원에 비중 30%, 중장기로 가져가면 본전까지 올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에 먼저 파라다이스 종가 확인하시죠. 오늘은 0.78% 상승한 19,3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네, 파라다이스도 최고점 28,000원대 그 매물대 이후 좀 계속적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2만 원대도 깨졌는데요. 자, 그렇다면 추세라든지 적정 주가도 일단 이 종목은 좀 궁금한데요. 네. 네, 파라다이스 종목은 적정 주가 4,500원으로 비교가 0.48,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1년 전 비교해서도 지금 적정 주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를 좀 살펴보면 이 종목이 작년 그 가을에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게 중국 관광객들의 어떤 단체 여행객이 이제 다시 입국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게 작용을 하면서 중기 상승 추세 전환을 했지만 최근 들어서 이 기대감이 소멸이 되면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하락 추세, 그래서 중기는 상승, 단기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기적으로는 꽤 긴 흐름, 긴 호흡에서는 상승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지수가 고점에서 하락하면서 흘러내리면서 하락 추세 단기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2만 원대가 깨지면서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매수가가 22,000원이거든요. 22,000원에서 지금 2만 원대 깨졌는데 좀 길게 끌고 가면은 본전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시나요? 네, 이 종목은 기업 자체적으로는 안정적인 기업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봤을 때는 본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네네. 사실 무작정 중장기로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단기 흐름, 시장의 흐름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구간은 단기 반등 구간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왔을 때 적당히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5%의 손절을 하십시오. 본전까지 꼭 기다리지 마시고요. 지금은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조정을 받을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좀 꺾이는 흐름인데 일단 단기 반등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유입되는 흐름인데 네. 그런 흐름이 지속되면은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빠진다 그러면은 일단 손절 20% 하셨다가 확실하게 조정을 받으면은 저점에서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매수가가 조금 아쉽습니다. 매수를 좀 서두르셨어요.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22,000원이면은 여기죠. 그래서 늘 설명을 하지만 61선을 지금 이탈을 했지 않습니까? 61선 이탈을 하면은 121선 이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결국에는 이렇게 흐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수 당시에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수 흐름이 상당히 불안했어요. 그랬을 때는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는 게 아니죠. 좀 더 기다리셨어야 됩니다. 그쵸. 지금처럼 지수가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은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데 그 지수가 꺾인다고 하면은 종목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조금 서둘렀다는 생각이고요. 매수가 자체가 일단 아쉽고요. 그래서 대응도 지금은 조금 계속 길게 끌고 가기에는 어려운 가격대죠. 그리고 흐름 자체가 지금 꺾였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사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작년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가는 이미 고점을 기록하고요. 지금은 조정을 받는 흐름입니다. 여기에다가 지수까지 더 꺾인다면은 크게 조정을 받겠죠. 그래서 지금은 길게 끌고 갈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대응을 하시고 이 종목에 정말 이 종목을 좋게 생각하신다면은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매수하셔도 됩니다. 기업 흐름이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 사드 관련 문제 때문에 실적이 악화되는 건 불가피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이 흔들리거나 그럴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주가만 크게 한다고 하면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올 만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점만 확인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중기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니까 일단은 지금은 단기로 대응만 하실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단기 대응만 하시고 손절 5%, 손절 20% 먼저 오는 쪽에서 매도를 하시고 확실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본전에 대한 회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단기적인 접근, 대응이 가장 유효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접근과 그리고 좀 시도를 하시고 싶으시다면은 가격대가 확실하게 조정이 됐을 때 그때 외국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올 가능성도 열려 있는 만큼 저점 매수 전략 다시 한번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 상담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끝자리 3988님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대한항공을 매수가 35,450원에 비중 30%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대한항공 확인합니다. 오늘은요,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면서 33,90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장에 정웅 대표님과 관심 종목으로도 만나보셨던 종목인데요. 일단 추세와 함께 다시 한번 적정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항공 종목 적정주가 48,100원, 비교가 0.70으로 지금 좀 소폭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창고업종 보면 지금 고평가된 종목의 1등과 2등이 진에어와 제주항공으로 모두 이제 항공 관련된 그런 기업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추세 살펴보면은 작년 이제 겨울부터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기적으로는 여전히 상승 추세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최근 좀 낙폭이 과해서 지금 이제 121선 부근까지 지금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는 상승이고 단기는 하락, 그리고 가격적으로는 지금 121선까지 이제 왔다는 게 좀 중요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중기는 상승 추세, 단기는 하락 추세로 좀 전환이 된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적정주가가 48,000원대인데 적정주가 비교해서는 현재 구간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오늘장도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고 어제장에 특히 좀 많이 밀린 흐름으로 지금 손실 구간에 접어드신 상황인데, 자, 여기서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 짜주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전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그리고 손절 10% 후에 관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사실 어느 정도 추세가 끝난 흐름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낮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수가도 약간 좀 서두르셨죠. 조정을 확실하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기술적으로는 매수할 만했는데 좀 서둘렀다는 생각이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격이 35,450원이죠. 그러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21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했지만 가격적으로는 조금 어려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종목의 주가가 움직였던 게 역시 여기에서 한번 상승을 했었죠. 사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진에어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평창올림픽 수혜 기대감도 있었죠. 항공주들이. 네. 그런 흐름들이 주가에 지금 다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나올 만한 호재는 다 나왔다고 보고요. 이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수급이 강하게 유입되기는 조금 어려운 흐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역시 지수가 꺾이면은 같이 꺾인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조정을 조금 더 받는다고 해서 가격 메리트가 크게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는 흐름이거든요. 네. 지금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호재가 다 반영된 상태에서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다. 그리고 길게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길게 보면은 2016년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짧게 나온 게 아니고 긴 시간 상승이 강하게 나왔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역시 고점을 강하게 뚫지 못하고 지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죠. 그랬을 때는 역시 추가 조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여기에서 꺾였을 때는 낙폭이 커지면은 추세적으로 꺾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 종목을 중기로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일단은 정리를 하고 관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역시 업종 자체에 대한 큰 메리트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10%나 본전 오면 본전에 매도를 하시고 당분간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일단 상승, 반등 시 본전에 대한 매도 의견이고요. 자, 그리고 손절은 마이너스 10% 라인 잡아드렸습니다. 이후 계속적으로 관망에 대한 의견 주셨으니까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클린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다양하게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상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오늘도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꼼꼼하게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투선생 이강미 전문가님 포트폴리오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봉투선상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오늘 장에는 일단 한 종목이 편입이 된 상황이네요. 신규로 지금 LNK 바이오가 신규로 편입이 된 상황인데요. 자, 지금 편입하자마자 수익률이 거의 2% 가까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잠시 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에 칩셋미디어 한 종목이 또 원래 있었는데 일단 종목이 교체가 된 상황인데 그 전에도 칩셋미디어 수익률이 좀 좋았거든요. 언제 좀 정리를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 칩셋미디어는 정리를 했습니다. 칩셋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정리가 됐는데요. 네. 어제 급등을 했었죠.
변동성이 네, 그렇죠. 예,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8,500원에 매수를 했다가 수익을 20% 이상 보자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자율주행차 테마주였죠. 그래서 매수도 잘 됐고 사실 흐름 자체도 좋기 때문에 중기로 계속 끌고 가도 되는데 일단은 단기에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에 종목을 보고 있는데 분봉이 급등을 해서 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상승이 더 나오면은 상승한 상태로 마감을 하면은 플러스 50% 이상 목표를 노리는 전략, 강하게 상승을 해주면 충분히 가능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꺾였을 때는, 조정을 받았을 때는 플러스 15%에 일단 정리를 하고 확실하게 더 조정을 받으면 다시 한번 접근을 하는 전략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로 가기보다는 조정을 받으면서 아래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네. 15%에 일단 정리가 됐습니다. 뭐 단기에 그 작은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만족하고요. 그리고 조정 더 받으면 다시 접근을 해도 되니까 흐름 자체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을 하면서 향후에 또 접근을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일단 그래서 칩스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편입한 종목은 LNK 바이오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매수를 했는데요. 1,500원에 접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LNK 바이오의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을 제가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1,500원이면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방송을 계속 보셨던 분들 같으면은 그 분명히 매수를 할 때 61선을 이탈한 종목은 121선을 이탈하면은 매수를 하자고 얘기를 해놓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은 치매 관련주로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장에서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죠. 고려제약이라든지 명문제약 이렇게 대표적인 네. 종목들도 흐름이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테마가 아주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가 그 기술적으로는 약간 부족하지만 가격적으로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락했을 때는 아래에서 9,500원에 추가를 해서 대응을 할 생각이니까 추가하게 되면은 120선 아래에서 평균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수할 당시에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자리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역시 치매 관련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향후에도 움직임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기업이면서 그 작은 종목인데도 기업 흐름이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뭐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를 해도 된다는 생각에 접근을 했고요. 일단 가격적으로도 어느 정도 만족을 했고요. 그리고 테마 자체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에 상승이 가능하다는 생각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락하면 역시 9,500원에 추가를 해서 평균가 10,000원 대비해서 손절 10%, 수익 20% 이 정도를 노리는 전략으로 계속 대응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역시 시장이 아직까지는 불안합니다. 사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최근에 상승이 나왔죠.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적으로는 어제와 오늘 흐름을 보면은 고점을 어느 정도 기록한 그런 흐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미국 시장이 최근에 강하게 갔는데도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강하게 따라가 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시장이 꺾이면은 상당히 불안하겠죠. 그리고 현재 시장은 역시 미국 시장이 계속 가줘야지만 한국 시장이 어느 정도 버티는 흐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시장에 불안감을 주는 역시 북한 관련 문제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북한의 협의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감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두 나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좋은 흐름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녹아들어서 시장 흐름이라든지 종목들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은 무리해서 덤빌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단기 매매만 반복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식 비중도 많이 가져가지 마시고요. 웬만하면은 30% 이하 정도가 좋습니다. 사실 50%, 100%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50% 정도만 되더라도 하락했을 때 빨리 줄일 수가 있는데 100%의 종목을 많이 가지고 가면은 비중을 줄이고 종목 수를 줄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시장 흐름이 불안하니까 지금은 단기 매매만 반복하면서 보수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전히 대응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칩스앤미디어
엔비디어 부분도 15%에서 목표가로 청산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신규로 편입된 종목이죠. LNK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9,500원이 오면 추가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점 추가적으로 말씀해 드립니다. 마이너스 10% 손절 라인 잡아드렸고요. 수익 목표가로는 20% 목표가 보시면서 좀 대응하실 계획을 함께 공유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봉투 선생 포트폴리오도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코인에 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코인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 코인 돋보기 시간입니다. 코인에 관한 이슈와 그리고 시세 그리고 투자 내용까지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자, 먼저 오늘은 어떤 이슈가 올라왔는지 먼저 코인 돋보기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오늘의 코인 돋보기 이슈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플로닉스 거래소가 미국 기업의 서클에 매각이 됐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도 확인합니다. 라이트코인이 실물 결제 시스템 라이트페이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최근에 올라오고 있는 이슈를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더 생활 경제에 좀 가깝게 이어가고 있는 과정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섬세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그 폴로닉스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는데 이 거래소를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인수를 했다. 그런데 이 서클이 사실 이제 투자를 한 데가 골드만삭스.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간접적으로 이제 거래소에 진출을 했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클 같은 경우는 그 2015년에 이제 면허를 취득을 했고, 그리고 개인 간 뭐 P2P, 환전 이런 걸 하는 핀테크 업체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은 그동안 조금 부정적인 이슈를 보였던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간접적이지만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에 진출을 했다라는 거를 이제 호재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라이트페이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오늘 교육 시간이 이제 라이트코인 관련된 교육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와 암호화폐의 어떤 만남 이제 이라는 측면에서 잠시 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미국 기업 서클의 매각 소식과 함께 라이트페이가 출시됐다라는 소식, 이 실물 경제와 이 코인과 어떻게 좀 상생하고 앞으로 좀 나아가는지 부분 저희가 또 구체적으로 잠시 후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두 가지 이슈도 살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좀 시세를 살펴봐야 할 텐데 최근에 좀 소폭 반등 이어간 후에 추가적인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24시간 움직이는 시세이기 때문에 현재 시세 먼저 살펴볼까요? 네, 현재는 지금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가격 기준으로 1,200만 원 정도까지는 다시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반등과 하락이 이제 매일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그 일본의 어떤 그 SFD라고 하는 그 제도가 일단 오늘 좀 개선안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좀 이제 갑자기 이제 분봉의 어떤 하락 역시나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일본 쪽에서 발표되는 어떤 이슈들도 좀 계속 좀 보시면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24시간 지금 반등은 좀 나오고 있지만 최근 7일 동안은 또 이제 반등이 좀 이제 약한 그런 흐름이고, 일단 지금은 단기적으로 반등과 하락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좀 유입이 되고,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고, 또 이제 시장에 이제 또 3월에는 이제 중국계 거래소들이 한국에서 또 오픈이 계속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들도 좀 같이 보면서, 전반적인 자금의 유입이 있는지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세가 이전에 큰 시세를 봤던 흐름과는 현재 국면은 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추세적인 흐름과 그리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항상 확인하시고 구체적으로 투자와 그리고 시세에 대한 접근이 유효하다라는 점 추가적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이슈 점검을 통해서 오늘 투자 내용, 교육 내용 좀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은데 라이트코인에 대한 부분, 함께 들어볼까요?
네, 오늘 살펴볼 알트코인은 라이트코인입니다. 이제 그 코드명은 이제 LTC라는 이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2011년에 찰리리라고 하는 개발자가 비트코인 시스템을 좀 개선을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는데, 시가총액은 현재 5위, 그리고 주요 거래소는 이제 중국계 거래소인 OKEX, 그리고 뭐 미국계 지닥스, 한국의 빗썸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채굴형 코인이면서 그 우지안이 대표로 있는 비트메인사의 엔트 시리즈를 통해서 이제 채굴이 되기도 합니다. 이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좀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록의 생성 주기가 2.5분입니다. 비트코인이 1블록이 10분인 거에 비하면 4분의 1 정도의 빠른 속도가 강점이고, 그리고 유동성도 비트코인이 2100만 개인 반면 라이트코인은 그 4배인 8400만 개까지 채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그 라이트페이라고 하는 비자 카드와 연계한 어떤 실물 결제 시스템도 이제 런칭을 했고, 그리고 개발자가 본인이 갖고 있는 이 라이트코인을 다 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트코인은 어떤 투자 목적으로서의 자기가 이제 개발을 한 게 아니라 직접 이제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이제 통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각각의 어떤 코인마다 개발자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이 라이트 코인도 역시 그 찰리리라는 사람이 트위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이트페이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어제 출시가 됐는데, 라이트 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뭐 ATM 등에서도 다 이용이 가능하다고 지금 밝혔고, 그리고 비자 카드, 이제 크레딧 카드인 비자 카드와 호환이 되는데, 이 결제 금액을 현지 통화로 바로 이제 실시간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와 구매자한테 서로 이제 좀 이득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전 세계 어디에서나 1%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 이 라이트페이가 어찌 보면 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리를 잡으면 그때서야 이제 이 암호화폐가 실제 생활에서 좀 널리 쓰일 수 있다라는 어떤 테스트 성격이 또 있다라는 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제가 이제 방송을 준비하면서 서울경제 디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뉴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일전에 그 비트코인을 이용해가지고 피자를 시켜 먹었던 개발자가 라이트코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번에도 피자를 시켜 먹었다.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 디센터도 좀 들어가서 보시면은 도움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라이트코인 좀 알려드렸고, 다음 시간에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TC로 되어 있는 라이트 코인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도 정말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부분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저녁 종목 클린 시간 1시간 꽉꽉 채워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양한 정보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택천호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가 개설이 됐고요. 이 아래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전략도 공유해 주시고 다양한 소식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정우영 대표님의 트위터도 많은 팔로우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여러분께서 확인하실 공지사항 계속해서 확인해드리고 있으니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정우영 대표님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